예. 2023년 1월 27일 정치 산책 100번째 문재인, 이낙연, 심상정, 윤석열은 한 통속이다. 검찰 쿠데타를 이용하여 국민 주권자에게 칼을 채우고 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제가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도상국가로서 우리가 분단국가로서 해방이 되어서 일제 청산이 없이 일제 부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극렬한 이데올로기 대입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없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모순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시대를 밟아온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아주 치열하게 그 이데올로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이념적인 정치 공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매우 뭐냐면은 그 부도덕한 또 정의롭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모순을 낳았던 지난 100년이다. 일제를 포함해서 100년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 인조 반정으로 보면 4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400년 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는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규명하지 못한 채 오로지 추세와 고의를 짜는 그런 시대로서 약육강식의 그런 정치투쟁으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여기에 권력 집단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군부와 그 다음에 검찰청이고 사법부 이런 것들이 카르텔화 되어 가지고 하나의 우리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서 권력과 그 위에 돈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과 결탁해서 정관여우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초콜릿을 먹으면서 자식들을 키워온 것이죠. 이제는 그들이 간이 배밖에 넣어 가지고 국민 주권을 짓밟고 그 목에 칼을 채워서 그들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자 하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검찰 쿠데타 세력 앞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검찰청 같은 것은 우리가 해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고 한국의 민주화가 앞으로 세계적인 민주화로 발전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래로부터 시민혁명이 꼭 필요한데요. 저도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시민혁명의 전사로서 이러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활고에 바빠서 살아가기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은 많은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 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돈 많이 벌고 자식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했던 엄마들이 만들어 놓은 일그러진 영웅이 오늘날의 이 관료 집단화 되어서 카르텔화 되어 가지고 이 자식들을 다 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라에 해만 끼치는 이런 버리지 새끼들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의 국민 주권인 대다수의 국민들을 지금 현재 농락하고 그 다음에 그 옥죄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국민 주권자로서 자존심과 그런 명예감과 그리고 자부심에 의해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주인을 머슴들이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기타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뭐냐면은 갈아치우고 마음대로 뭐냐면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냐면은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가 개발도상국가로서 엘리트 집단으로서 키웠던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악의 악마가 되어서 오히려 국민을 옥죄고 있는 포획해서 가두어서 돼지우리에 가두어서 국민들을 지금 현재 희롱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희롱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와 한동훈이 하고 있는 그 짓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상민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공화정인 주권자인 우리를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역사상과 진실 명예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수직적 리더십에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가게 되고 또 우리가 왜 조선반도에 지금 이제 이렇게 몰려서 서로 악의 다툼을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가도 우리가 역사상을 바탕으로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열망의 바탕을 두고 적었던 글을 제가 읽어보고 오늘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은 어떻게 해서 왜 몰락했는가? 문재인은 민주당 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스스로 패족이 되었다가 부활한 정치 집단이다. 마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거대한 정치 두 집단의 투쟁에 의해서 시작한 JTBC 태블릿 PC에 의한 불화로 시작해서 박근혜는 탄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새누리당은 바른미래당으로 쪼개어졌고 이 바른미래당이 탄핵에 찬성하면서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 정치 집단을 몰락하게 했던 주도 세력은 그림자 대통령이 기획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그림자 대통령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한국의 기득권 대기업 카르텔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 대통령이 기획했다. 그 그림자 대통령이 누구인지 우리는 대기업의 총수를 비롯해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노총과 촛불 시민혁명이 합세한 것이 라는 것이죠. 지난 일이었지만 알고 보면 새누리당 박근혜는 몰락하게 한 것은 그림자 대통령과 한국의 5분위 피라미드 구조의 상층 1, 2, 3 그룹이 1, 2 그룹이 한 것이다 이거죠. 여기에 중앙일보가 그림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들이 홍석현과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연구소가 주역이라고 보고 있다 이거죠. 이들이 처음으로 자본이 권력을 교체하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의 무임승차하게 되었고 일명 친문이라는 세력이 이낙연과 전해철 그리고 지금 2023년 1월 28일 출발한다는
이 사이제는 정약용 선생의 공부했던 그 이름이 서재 이름이 사이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 그룹이다 이거죠. 그럼 사이제의 정체부터 파악해 보자 이거죠. 여기에 두령은 문재인이고 2인자는 이낙연이고 3인자는 정세균이다 이거죠. 이들의 정치의 본질은 민주당 내에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호남 토 세력과 문재인의 결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낙연은 정세균, 박지원 이런 아들인데 이 모두를 국무총리, 국정원장까지 밀어 올렸다 이거죠. 여기에 박근혜 탄핵으로 권력을 무임승차한 문재인과 180석의 민주당을 밀어 올린 진보 민주 시민의 열망이 결합된 정치 집단이 된 것이다 이거죠. 이들은 권력에 취해 민주당의 호남 진보 세력과 깨시민의 촛불혁명을 철저히 외면했다. 누가 그랬는가? 민주화를 말아먹은 오적이 그리했고 이낙연과 박지원과 정세균 기타 호남 정치인들이 호남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낙연에 대해 말하겠다. 이낙연은 스스로 그들 집단에서는 대장으로 불렸는데 이낙연 동생이 한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장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민주당 내 정적을 제거하는 대장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문재인을 앞에 세워놓고 이낙연은 민주당의 미래의 지도자인 정적을 제거한 일이 안희정, 박원순, 노회찬, 조국, 추미애 이들이라 이거죠. 여기에 이낙연의 비열함과 악랄함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최대 지분인 호남을 볼모로 잡고 호남 대통령을 바라는 열망에 호남 민중을 속인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이낙연의 일그러진 영웅이라 이거죠. 예, 미친놈이지. 예, 이낙연은 일그러진 영웅으로서 미친놈이지. 최성해는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전해철은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을 같은 자당이면서도 그렇게 악랄하게 뭐냐면은 고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친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하고 있는가? 또 그들은 과연 윤석열과 결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의심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100% 그들과 결탁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주역이 호남 출신 국회의원과 언론 출신 기자들과 서울대, 연고대, 소위 말하는 기름진 대학의 기득권 세력들이다 이거죠. 마치 1987년 민주화 열망에 김대중과 그 그룹이 불경의 민주화 세력들을 엿먹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민주화가 분열되고 한국의 역사적으로 민주화의 중심축인 불경과 호남을 갈라지게 만듦으로써 오늘날의 이 모습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김영삼을 적대적 모순관계로 생각해서 제거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김대중은 김영삼과의 약속을 어기고 정계에 다시 등장하면서 소위 말하는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서 꼬마 통일민주당을 고립무원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김영삼이가 자민련과 더불어서 민정당과 해서 3당 합당이라는 이러한 정치적인 모순을 낳게 되었다 이거죠. 그 모순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누구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그에 대한 참모들이다. 한화갑이라든지 한광옥이라든지 김경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지 않는가? 그들이 바로 뿌리가 오늘날에 지금 현재 문재인, 이낙연이 그 다음에 박지원 이어져 있는 그 줄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뿌리가 이번에 소위 말하는
같은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천하에 알게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역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대의적인 판단 미스를 하게 된 것은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화 지도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공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서로 문제를 모순을 재발견해서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은 결국 김영삼을 엿먹임으로써 부산 경남이 지금 현재 한국의 민주계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김대중이 대의적으로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밀고 나중에 김대중이 다시 정치 투쟁을 해서 이 호남이 권력을 쥐게 되었다면 오늘날의 이 더러운 이 군부 쿠데타나 기타 등등 11.2 사태라든지 5.18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참모들이 호남 민중을 속이고 그 참모 그룹이 민주화 세력의 한 축인 김영삼을 고립시키면서 민주화 세력의 분열을 자초했고, 이들 참모는 한광옥, 김경재, 한화갑, 건노갑, 김목성, 김상현 이런 들인데 박지원이 포함되죠. 이낙연도 포함되고 이런 놈들의 이것을 호남 토세력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호남 토세력들은 번번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당을 만들고 열린 그 우리 당을 깨고 당을 만들어서 여기에 그 주도적으로 했던 놈이 그 누구지? 천명길이 남편 김한길이 그 새끼가 뭐냐면 그런 더러운 짓을 했죠. 예. 여기에 뭐냐면은 안철수도 끼어들어오고 온갖 더러운 짓은 막 여기에 다 했죠. 예. 한화갑이, 건노갑이, 김옥선이, 김상현은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이낙연이, 박지원이, 그 다음에 그분과 천정배, 정동영이 더러운 놈들은 여기에 꽉 찼습니다. 황후 정치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었다 이거죠. 자, 이후에 노무현 때도 그래 하였고, 이때 그 중심에 정동영, 천정배 이런 김한길들이 있었다 이거죠. 이낙연, 정세균, 박지원이 여전히 이러한 실질 행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사회주를 통해서 그들의 정치를 직접 드러내었다는 것이죠. 사회주는 직접 간판을 건 도종환이가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도종환이 이 새끼도 뭐냐면은 시인으로서 호호식을 했는 놈인데, 시를 쓰는 놈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친문에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친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주를 만들고 하니까 이런 어리숙한 놈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이미 친문은 패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한국 기득권 반민주 반개혁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죠. 이낙연은 스스로 대장이 되어서 호남 민중 진보민주 개혁 세력을 속이고 평생을 민주당 이름으로 호남을 등을 얻고 꿀과 추세를 삼았던 이 더러운 놈들이라 이거죠. 민주당이 합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이재명을 당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민주당의 해당 행위로서 우리가 이들을 처단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사회자는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고, 이건 웃기는 일이라는 것은 문재인을 위시해서 이낙연, 정세균, 박지원까지 한국의 민주당의 민주화를 말아먹은 정치 집단으로서 친문 그룹은 망할 것이다 이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지원이도 국정원장 하면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낙연은 4년 동안의 국무총리, 1년 동안의 당대표를 지내면서 온갖 더러운 짓과 호남을 배신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민주당이 정권을 재청취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고,
이낙연과 윤석열이가 문재인 그리고 그림자 대통령인 기득권 카리텔에 의해 이들은 아바타인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거죠. 김건희와 한동훈이만 신났다 이거죠. 깜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를 모르는 놈들이 조작 날조 특수부 검사로서 칼춤을 추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검찰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망조가 왔고 이런 필연적인데 이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이 가득 차이다 이거죠. 나라를 망조로 만드는 이들은 기득권 카리텔의 정점에 있는 1분위, 2분위 그룹들이다 이거죠. 문재인과 이낙연과 박지원이 중심에 서 있는 직접 직업 정치 그룹인 전문가 집단이 입법, 사법, 행정의 카리텔 위에서 한국 사회에 특혜를 부여받은 판검사, 의사, 약사 그룹들이 있고 결국은 이들이 몰락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내 반개혁, 반민주, 반학생 운동권자들이 기득권 모습을 똑똑히 우리는 몰아내야 된다 이거죠. 김민석이, 최재성이, 우상호, 임종석이, 이인영이, 송영길이, 기타 등등 꽉 찼습니다. 이 더러운 놈들. 자,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분권화된 연방제 형태의 스칸디나비아형의 독일 스위스 모델인 의원내각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서 기본소득과 사회민주주의 모델에서 정치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 우리가 최동석 박사님의 인사조직연구소가 있고 그 다리를 놓아야 된다 이거죠. 노무현 재단과 문재인과 김대중 그룹은 분리시키고 분권화해야 한다는 거죠. 노무현 재단의 두령은 지금 현재 유시민인데 문재인이 그룹의 두령은 이낙연이 정책위원이다 이거죠. 김대중 두령은 박지원이고 나는 이재명 그룹에게 앞으로 기대를 걸어본다 이거죠. 자, 막바지에 나는 엄밀히 말하면 이재명 그룹에게 그 힘을 실어드리고 이재명이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헤쳐나가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죠. 이재명 그룹의 권력의 축은 깨시민이고 촛불혁명 세력이다 이거죠. 여기는 다양한 관리가 있고 그 중에 문재인 관리도 있는 것이다 이죠. 앞으로 문재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최동석 박사님의 모델을 우리가 선보이고자 한다 이거죠. 여기서 이 글과 이 동영상의 취지가 있고 다양한 민주 진보 계열의 정파를 인정하고 극우 정당 정광훈 목사 친이 친박 유승민이 김무성이 윤석열을 우리가 인정하고 한국 사회를 설계해야 된다 이거죠. 한국 사회를 설계해 나가는 그 과정은 이 권력 투쟁 과정이다 이거죠. 예, 이것을 제가 앞전에 6페이지로 적었던 내용을 오늘 제가 강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 그동안에 정치 산책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